네, 안녕하세요. 부산 강의 앞서 온라인으로 시범 강의를 업데이트 중인데요. 이번에는 바벨컬 동작 시 그립의 너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샘플 강의의 특성상 자세한 해부학적 설명은 생략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상완 이두근 발달을 위한 바벨컬 그립, 좁게 할 것인가, 넓게 할 것인가. 먼저 팔꿈치 관절을 구부리는 중요한 근육 중 하나인 상완 이두근의 구조를 학습해 보도록 하죠. 상완 이두근은 어깨에서부터 팔꿈치를 가로질러 전환의 요골이라는 뼈에 부착된 다관절 근육입니다. 다관절 근육이란 두 개 관절 이상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녀석이란 뜻이죠. 어깨 관절의 견갑골 전면에서 팔꿈치 관절의 전면을 지나 전환의 골격인 요골에 부착되기에 상완 이두근은 어깨와 팔꿈치의 굴곡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핵심적인 기능은 전환에서의 회외라는 기능인데요. 회외는 쉽게 말해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는 방향성의 동작을 회외라고 부르게 되죠. 반대로 손바닥이 바닥 쪽을 향하는 동작을 전환에서의 회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환에서 회외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상완 이두근은 요골, 그 가운데서도 요골의 네 측면에 휘어 감겨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환이 완전히 회외되어 있지 않다면 상완 이두근의 수축을 통해 요골이 점차적으로 회전하면서 회외를 일으키게 되죠. 회외라는 움직임이 상완 이두근의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회외, 즉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끔 하고 팔꿈치를 구부려야 제대로 상완 이두근을 수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따라해 볼게요. 주먹을 쥔 다음 손바닥을 바닥 쪽을 향하게 하고 팔꿈치를 구부려 보시고요. 반대로 주먹 쥔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게끔 하고 손바닥을 구부려 보세요. 어떤가요? 자극이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제 팔꿈치 관절의 구부러짐에 대해 알아볼까요? 팔꿈치 관절은 대표적인 경첩관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첩관절이란 현재 화면의 우측에 보이는 그림처럼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형태의 관절을 말하죠. 헌데 사실은 팔꿈치 관절은 엄밀히 말해 완벽한 경첩관절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정된 상완에 대해 전환이 비스듬히 회전하면서 구부러지는데요. 이것을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스크류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관절면이 비스듬하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 전환이 구부러짐에 따라 상완의 외측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고정된 상완에 대해 전환이 일자로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살짝 휘어지면서 구부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따라해 볼까요? 상완을 단단하게 고정하고 전환을 구부릴 때 몸 쪽으로 구부러지는 것보다 몸 바깥쪽으로 구부릴 때 가동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정보들을 모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상완 이두근 발달을 위한 바벨컬 그립은 넓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립을 넓게 가져갈 경우에 손은 좌우 어느 한쪽으로도 과도하게 치우쳐지지 않고 중립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손목의 안정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또한 상완 이두근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회외, 즉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는 동작을 보다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죠. 더불어 상완, 즉 위팔을 자연스럽게 몸통 쪽으로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상완을 자연스럽게 몸통 쪽으로 붙이게 되면 가슴을 활짝 필 수 있게 되어 상완 이두근이 어깨를 효율적인 고정점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안 상완 이두근이 지속적으로 다른 팔꿈치 관절 굴곡근들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을 간접적으로 제공해주죠. 이른바 길이장력 관계라는 이론에 근거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부산 강의 때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좁게 잡고 바벨컬을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볼까요? 바벨을 좁게 잡고 하게 되면 전환에 비해 손이 바깥쪽으로 꺾이게 되어 손목이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불편하고 아프다는 거죠. 더불어 꺾인 손목 탓에 넓게 잡은 경우에 비하여
발을 완벽하게 파지하지 못하게 되고 상완 이두근의 중요한 기능인 회외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해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전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구부릴 때 관절면의 구조 탓에 전환이 상완골에 비해 바깥으로 회전한다고 했었죠. 그립을 좁게 가져간 상태에서 컬을 하게 되면 팔꿈치를 굴곡하는 과정에서 전환이 충분히 바깥으로 회전하지 못하게 되고 손은 바벨에 고정되어 있으니 상대적으로 상완, 즉 위팔이 몸통 쪽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화면과 달리 몸통 쪽으로 상완을 억지로 붙이려고 하게 되면 전환에서의 회외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어 결국 상완 이두근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나게 되죠. 결국 좁게 그립을 가져가고 컬을 자연스럽게 하면 어깨가 말리고 제대로 된 고정점을 제공하지 못해 상완 이두근이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테면 깃대가 단단히 서 있고 태극기가 펄럭펄럭 해야 되는데 깃대가 오히려 마구 흔들리는 꼴이라고 할까요? 자, 동영상을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좌우 화면을 비교해 보실게요. 왼쪽은 넓은 그립, 오른쪽은 좁은 그립입니다. 좁게 잡고 컬을 하게 되면 넓은 그립에 비해 손목이 한쪽으로 꺾이고 전환에서의 회외가 불충분해지며 상완이 벌어지고 덩달아 어깨가 넓은 그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말리게 됩니다. 유심히 관찰해 보시죠. 상완 이두근을 발달시킴에 있어 이런 제약 요소를 타파하려면 비교적 손이 자유로운 덤벨 컬을 통해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좁게 그립을 가져가고도 손목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이지바라는 도구를 이용해 컬을 할 수도 있지만 회외의 움직임이 불충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완벽한 상완 이두근 맞춤형 운동이라고 하기엔 역부족이죠. 지금까지 상완 이두근을 발달시키기 위해 바벨 컬 그립의 너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알아보셨습니다. 12월 부산 강의에서는요, 바벨 혹은 덤벨 컬 동작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는 팔꿈치 굴곡근들의 구조와 특성을 보다 면밀히 알아볼 계획이고요. 본 영상에서 다룬 바벨 컬 그립의 너비 선정에 대해 디테일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 가져볼 계획입니다. 바벨 컬 혹은 덤벨 컬 동작에서 몸통과 다리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해 분석하게 되고요. 절대 다수의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완 이두근, 장두, 단두 운동의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 예정입니다. 상완 이두근 이외에 중요한 팔꿈치 굴곡근인 상완근과 상완 요골근의 운동 메커니즘도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스페셜 포커스를 통해 감론, 을박의 여지가 많은 팔 운동들을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12월 부산에서 꼭 뵙도록 할게요. 안녕.